이해받는 것은 모욕이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말일까요? 이해를 받는다는 것이 모욕이라니. 우리는 모두 타인으로부터 이해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부침, 나의 상황, 나의 마음을 나의 가까운 사람이 이해해 주길 바라죠. 그런 만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 주고 싶어 합니다. 조언을 아끼지 않고 공감하려고 노력하고요. 저는 잘 모르는데 요즘 유행하는 MBTI? 여기도 이해, 공감 이런 게 있지 않나요? 그런데 이해받는 것은 모욕이다 라는 다소 강한 문장이 제목인 책을 발견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철학, 임상심리학을 전공하고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신 김정규 교수님의 이 책, 이해받는 것은 모욕이다. 지금부터 살펴볼게요. 먼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해 봅시다. 인간은 카메라처럼 외부 자극을 단순히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자신의 필요에 따라 적극적으로 조직화하고 해석하면서 관계적 맥락을 만들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주변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분 구멍이 나 있고 불완전한 현상들을 조합해서 완전한 형태로 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즉, 부분을 하나씩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부분들의 관계를 연결하고 하나의 전체로 인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현상을 각자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 각자의 맥락 속에서 각자가 부분을 연결하는 방식에 따라 달리 바라보기 때문에 서로 인식하는 것도 다를 겁니다. 이 책에서 나온 예를 하나 가지고 와 봤어요. 복잡한 차도 위에서 폐지를 잔뜩 실은 손수레를 힘겹게 끌고 가시는 할머니 한 분을 3명의 행인이 봤어요. 그리고 그 3명은 각각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행인은 어쩌다가 노인네가 저 고생을 하시나 참 안타깝다. 두 번째 행인은 저렇게 열심히 사시는 분도 있구나. 참 대단하시다. 세 번째 행인은 치매로 입원하신 우리 엄마랑 비슷한 연세이신 것 같은데 참 부럽다. 자, 충분히 각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인식에 어떤 착오가 있다고 하기도 어렵고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하는 사람, 몸과 마음이 건강하지 않은 노모를 모시는 사람, 삶이 힘든 사람, 반대로 희망을 찾으며 사는 사람, 의미를 부여하며 사는 사람 등 각자의 시야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도 그 자체로 맞거나 틀린 것은 없어요. 그저 다를 뿐이죠. 각자 자신의 관점에서 주어진 상황을 바라본 겁니다. 이런 것은 인간이 과거 경험이나 현재의 욕구, 감정, 미해결 과제 등을 토대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구성하기 때문에 각자의 색깔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떤가요? 서로가 아무런 선입견이나 편견 없이 타인의 세상에 대한 호기심, 관심, 열정, 애정을 가지고 있을까요? 되레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쩌면 일부러 잊어버린 채 모든 사람은 다 비슷한 생각을 갖고 비슷한 감정을 느끼며 비슷하게 행동할 것이라 가정하면서 살아요. 폐지를 실은 수레를 끄는 노인을 봤었던 두 번째 행인이 자신이 생각한 것처럼 저 노인을 보는 모든 다른 사람들이 당연하게도 의뢰, 자신과 비슷하게 저 분을 보며 모두들 대단하다고 생각할 거야. 혹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거야. 라고 한다 해보세요. 노인을 보면서 치매에 걸린 엄마를 떠올리고 노인분의 활동하는 모습을 부러워하는 이 세 번째 행위의 생각이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죠. 그러니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고려하지 않고
혹은 서로의 맥락을 존중하지 않고 모든 걸 퉁쳐서 평준화시키려는 그런 안일함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이해받는 것이 모욕이다 라는 문장을 던져놓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해받고 싶어 하고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설사 그것이 너무 어렵다고 해도 본능적으로, 뇌과학적으로 이해를 주고받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나 사람마다 욕구가 다르고 살아온 배경, 경험이 다르니까 같은 말이나 반응을 서로 다르게 이해함으로써 필연적으로 의사소통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겨요. 그러니 진심으로 이해받는 것은 참 어렵죠. 이해를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은 너무 많은데 타인을 진심으로 이해해 주는 사람은 드물다 보니 결과적으로 우리는 서로에 대한 이해가 결핍된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해는 나의 입장을 잠시 내려놓고 상대방의 입장과 시각에서 그의 세상을 경험하고자 하는 노력과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연습이 충분히 되어 있진 않아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는 말은 가끔은 낯설고 싫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마치 나의 생각, 나의 세상, 가치관을 부인하라는 요구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우리는 살면서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내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어서 대화가 서로 평행선을 긋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상대방을 진심으로 이해하기 위해 어떤 자세를 갖춰야 할까요? 사실 쉽습니다. 이해가 어려운 것은 나의 눈으로 상대를 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되겠죠. 너의 가치관, 너의 욕구, 너의 맥락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어떤 것이 맞다, 틀리다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생각과 입장을 함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의 감정을 함께 느끼는 능력을 우리는 감수성이라고 합니다. 상대를 이해한다 라는 문장이 다소 분석적이고 차갑게 느껴지지만 상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감수성과 상대방의 입장에서 느끼려는 감정적인 능력이 매우 필요한 것이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려는 치열함 없이 대충 적당히 상대방을 이해하고 공감해 주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요. 자칫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맞아. 이렇게 해. 이렇게 하면 안 좋아. 이런 말을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진심을 담은 조언을 하고 있구나 라고 착각하고 받아들이면 때에 따라선 죄책감이나 무능감을 느끼게 되기도 하고요. 또 미필적으로 이것이 가스라이팅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게 아니더라도 나중에 가서 그때 그 사람이 했던 말과 행동은 사실 나를 진심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이 오면 실망과 더불어 큰 상처가 될 수도 있고요. 오늘 읽은 책의 제목이 이해받는 것은 모욕이다라는 문장이 바로 이 대목에서 나온 겁니다. 어설픈 이해는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한 모욕적인 일이라는 말이죠. 사회적 관습이나 타인의 가치관에 굴절되어 개인의 고유성이나 정체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철학자 니체의 말도 있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해받는다는 것은 하나의 모욕이다라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말의 진짜 뜻은 아예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라 함부로 이해했다고 속단하지 말고 더 진심으로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는 의미거든요. 결국 중요한 건 상대방을 향한 관심과 애정,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이해란 상대방의 행동이 맞다, 틀렸다,
잘했다, 못했다 라고 판정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저자는 설명합니다. 상대방의 세상에 대한 순수한 관심이어야 됩니다. 머리로는 할 수가 없어요. 가슴으로 해야 하는 매우 어렵고 신중한 과정이죠.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살펴봤으니 실제적 방법론 측면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바로 말하는 주제 바꾸기입니다. 이 책에서는 너에게 말하기라고 제목을 붙여놨어요. 우리는 세상을 객관적으로 지각하면서 살고 있진 않아요. 누구나 자신의 세상을 주관적으로 구성해서 각자 나의 세상을 만들면서 살죠. 그런데 나의 세상은 한번 만들면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상황, 경험, 계획, 대화를 토대로 새롭게 재창조됩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하는 질문만 조금 바꿔서 좋은 시각으로 세상을 보자는 것이죠. 어린 자녀에게 어른들이 종종 하는 잔소리 있죠. 지금 뭐 하고 있니? 숙제는 했니? 학원 다녀왔니? 뭐 이런 질문들 말이에요. 가만 보면 이 질문은 무엇인가를 하는 것, 즉 행위에 대한 말들이에요. 이런 질문을 할 때 보통은 무엇인가를 통제하기 위한 목적이 있죠. 자녀에 대한 어른의 기대나 계획이 차질없게 진행되도록 하려고 말이죠. 하지만 자녀들은 이런 말들을 잔소리라고 하면서 듣기 싫어해요. 아니 왜? 다 너를 위해 하는 말인데. 어른들은 도움이 되는 자신의 말들을 잔소리 취급하는 자녀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질문들을 무엇에 대해서 말하기, 즉 talking about 이라고 한다면 이번엔 질문을 바꿔볼까요? 어제 갔던 캠프는 어땠어? 친구들이랑 놀 때 재미있었어? 시험 준비가 어렵진 않니? 와 같은 거. 이런 질문은 자녀의 입장과 마음을 듣기 위한 질문이고, 또 이런 질문은 두 사람의 정서적 유대와 공감, 이해에 영향을 끼쳐요. 이것을 너에게 말하기, talking to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무엇에 대해서 말하기 보다는 너에게 너에 대해 말하기가 훨씬 상대방의 마음을 만지는데 유효하겠죠?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자녀와 어른의 상황을 예로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성인 간의 대화에서도 똑같습니다. 나를 위한다고 하는 말이긴 한데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거나 나를 가르치려고 하나? 하면서 듣기 싫은 말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마음이 어루만져지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잘 보면 나에게 이야기하는 상대방의 질문에 따라 달리 느껴집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알아봤어? 저번에 내가 알려준 그 사람한테 전화는 해봤어? 법원은 다녀왔어? 이런 질문이 있고요. 문제 해결 방법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괜찮니? 그 사람한테 전화 걸기가 좀 껄끄럽지? 법원 계속 가야 되는 거 부담스럽진 않아? 와 같은 질문. 그러니 누군가를 이해해야 할 때 상대의 문제에 대해 분석하고 이에 대한 노하우를 이야기하는 것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지는 마세요. 그것이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그 이야기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이런 대화 양상이 지속되면 나와 상대방의 관계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상대방이 처한 문제만 눈에 보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를 주고받아야 하는 너와 나라는 존재는 사라지고 문제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게 남녀 관계에서도 중요하겠네요. 애인이 힘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힘든 그 문제에 집중하면 예컨대 그건 네가 잘못한 거네. 그건 이렇게 했어야지. 그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면 종종 싸움을 불러오죠.
말한 사람은 아니 다 너를 위한 이야기인데 왜? 라고 하면서 답답해하기도 하고요. 물론 애인 사이가 아니라 그냥 보통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애인 사이는 더더욱이 문제 혹은 이슈보다는 감정과 공감에 더 많이 초점이 맞춰진 관계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런 말싸움이 더욱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관계에서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는 대화는 무엇을 해결하기 위한, 무엇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인 너에 대한 이야기, 너의 감정에 대한 질문이니까요. 자, 들어보니까 심리학, 철학, 관계에 대한 고찰까지 많은 꼭지들이 달려 있지만 결국은 사실 우리가 막연하게나마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상대의 마음을 만져주기 위해서 어떤 태도나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잘 안 되죠. 습관이 되어 있지 않은 게 일단 가장 큰 이유일 테고, 또 누군가를 봤을 때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 살아온 맥락은 눈에 잘 보이지 않고 지적, 조언, 잔소리해야 할 만한 것들은 눈에 확 보이니까요.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잔소리와 다름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나 스스로는 상대방을 이해했고 그를 위하는 말을 했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내가 아끼는 상대방은 되레 감정 소비를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 잔소리 듣기 싫은 거. 그게 뭐 사춘기 때나 그렇지 뭐라고 생각하기엔 글쎄요. 나이가 한참 많이 든 저를 포함해서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도 잔소리는 듣기 싫어하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상대방을 위해 해결책을 이야기해줬다. 상대의 부침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필요한 조언을 해줬다와 같은 이 스스로의 착각 말고 상대를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므로 끊임없이 그 사람의 입장에서 느끼고 노력하고 생각해 봤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모두의 삶이 보다 안전해질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읽은 이해받는 것은 모욕이다. 이 책 안에는 실제 심리 상담 예시들이 풍부하게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보다 훨씬 입체적인 해석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어렵지 않기도 하니까 특히 요즘에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끼거나 상처를 자꾸 받는다 하신다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다루진 않았지만 타인으로부터의 이해가 필요한 사람이 어떤 자세로 타인을 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들어있거든요. 여러분께 추천해 드릴게요. 김정규 교수님의 이해받는 것은 모욕이다를 읽어보았습니다. 언더라인은 유튜브, 팟빵, 팟캐스트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막이 필요하시면 유튜브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서 추천, 청취자 의견은 underlinebook@gmail.com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